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제 6주차인가요? 7주차인가요?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레포트 잘 받아보고 있고요. 잘 해주시는 분하고 좀 성의가 떨어지시는 분하고 편차가 많이 나서 제가 일일이 다 코멘트를 달아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포트 받은 거를 보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는 분하고 못 따라오시는 분하고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평균값하고 실효값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요거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편차가 좀 더 벌어질 거예요. 벌어질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 앞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가고, 3분의 2 정도 이제 끌고 가는, 스타일인데,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보시고 하셔서 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산수까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인지를 좀 하시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출석부 보니까 사진만 올라와 있던데 얼굴 보고 서로 인터액션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것보다 모니터 보고 수업하는 게 좀 더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 위기를 잘 넘기고 어, 얼굴 보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균값과 실효값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평균값은 비교적 쉬운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정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효값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평균값, 실효값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값이라는 거는 아시죠? 평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을 40점, 50점, 60점 받았다. 그러면 평균값이 세 과목의 평균값이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값을 더한 거를 과목 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균값이라고 돼 있는 교재 보시게 되면 평균값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평균값은 average value 또는 mean value라고 하는데 average하고 mean은 통계적으로 틀리죠. 그래서 average value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주기가 있다는 뜻이죠.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전류나 전압 혹은 전압 전류의 곱인 전력 전압이나 전류의 한 주기를 평균한 값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거 어, 톱니파라고 하지요. 삼각파, 톱니파 이런 거 다른 과목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톱니파 보게 되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에 파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파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한번 또 내려오게 되면 2파이라고 돼 있죠. 주기는 2파이예요. 주기는 2파이기 때문에 주기는 2파이이기 때문에 이게 반이잖아요. 절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요 면적을 구할 거고 요 놈의 면적을 구할 거고 면적을 요 주기로 나눠줄 거예요. 주기 t로 나눠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과목 수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분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요때 면적하고 요때 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 면적이 이, 이 대기하고 있는 요 피어리어드 t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뒤에 문제가 좀 복잡하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평균을 구할 때는 적분으로 면적을 구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눠준다. 주기 t로 나눠준다. 특이하게 이 이 톱니파나 삼각파나 이런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파이까지의 모양이나 2파이까지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2파이까지 두 개를 적분한 다음에 나눠주나 아니면은 파이까지만 해가지고 면적을 구한 다음에 파이로 나눠주나 값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연속으로 쭉 가면서 적분하고 밑에 주기 t로 나눠주게 되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밑에 설명을 좀 볼게요. 그림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파형이 있을 경우에 평균 값은 오메가 t. 여기 오메가 t죠. 축이 x가 오메가 t가 0에서부터 파이 한 주기죠. 반주기죠. 반주기 사이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여 밑변으로 나눈다. 주기의 절반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요 면적을 구해서 요 면적을 구해서 요거로 나눠주게 되면 요만큼의 사각형 안에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은 구할 수 있죠. 이게 평균값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형의 면적을 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진다.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지고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보게 되면 요 삼각형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 피크치의 절반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im을 2로 나눠진 값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삼각형의 면적은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지게 되며 사각형의 면적을 밑변으로 나눈 높이가 평균값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평균값은 쉽죠. 실효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실효값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음, 별 5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정현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값. 말이 좀 어렵죠? 정현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사인파나 코사인파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현적으로 변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정현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값은 자, 정현적으로 변하는 교류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실효값은 뒤에 구할 거고 평균값과 실효값은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사인파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정파와 부파가 있죠. 사인파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에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값을 가지는 부분하고 네가티브 값을 가지는 부분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정파하고 부파인데 문제는 이 정파의 면적과 부파의 면적이 서로 같아서 이 한 사이클을 평균하게 되면 한 사이클을 평균한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 t를 가지는데 이 한 사이클을 평균을 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평균을 하게 되면 0이 나오겠죠. 그죠? 0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얘도 2를 하잖아요. 얘도 2를 하게 되고 얘도 2를 하게 돼요. 정부에 달아보게 되면 전자의 방향이 이동 방향이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느냐 차이지 얘도 빛을 밝혀주게 되고 얘도 빛을 밝혀주게 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0이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때 전력을 구할 때는 교재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파 정류를 시키는 방법이죠. 반파, 전파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실험 시간 같은 데서 아마 배우실 건데 얘도 일을 하고 얘도 일을 하니까 일하는 거를 전부 다 플러스로 보내요. 플러스로 보내서 얘의 면적을 구하고 얘의 면적을 구해서 주기 t로 나눠주게 되면 주기 t 동안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반만 구하는 거예요. 아까 톱니파에서 본 것처럼 얘하고 얘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만 면적을 구해서 2분의 t만큼만 나눠줘도 이쪽에서 하는 일하고 이쪽에서 하는 일이 같아지게 되겠죠. 뒤로 쭉 이어져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아무거나 구해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반파의 평균값을 표시를 했어요. 반파의 평균값으로 표시를 했어요. 즉 0에서부터 파이까지 0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2분의 파이로 나눠주는, 즉 파이로 나눠주는, 2분의 t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이 때문에 교류의 평균값은 반파의 평균값으로 표시를 해도 된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어쨌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구해가지고 주기 t로 나눠줘야 되는데 주기 t를 2파이로 할 것이냐 그냥 파이로 할 것이냐는 파형의 모양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게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하고 서로 같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전류를 한번 볼게요. 전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전압이나 전류나 생긴 건 똑같아요. I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IM이라는 거는 피크치를 나타내요. 사인 파의 몇 배를 증폭을 할 건지에 대한 피크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파형의 모양, 사인 파를 취하고 있죠. 파형의 모양,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한 그 정보로서 오메가 t가 주어졌어요. 이때 평균값 I 에버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의 반파의 평균이죠. 말로 하면 I 에버리지라는 거는 전류 I의 반파의 평균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I 에버리지 값은 에버리지 값으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대문자 I를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정연파를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연파가 소문자 I를 표시를 했어요. 이유는 아시겠죠? 지난번에 표시한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할 경우에는 소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값은 대문자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를 im이 사인 오메가 t라고 할 때, 오메가 t라고 할 때 이때 에버리지 값을 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이제 이것만 구할 거잖아요. 반파만 구할 거니까 요거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구할 거예요. 얼마인지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면적을 구하고 요 면적을 구하고 면적을 요거로 나눠주게 되면 내가 취득한 점수를 이 과목수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면적을 구할 때 적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i를 오메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평균을 구할 거니까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파이로 나눠주면 돼요. 개념은 요 한식에 다 들어있어요. 요 한식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0에서부터 파이까지 i dt d 오메가 t 이거를 파이로 나눠준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면적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를 주기로 나눠준 거죠. 나눠준 거죠. 그래야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은 뒤에 계속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주기로 나눠준다. 이 방법은 꼭 아셔야 되고, 변형을 하게 되면 i는 여기 주어졌죠 위에 i는 i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i 대신에 그대로 im 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 im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냥 생긴 것만 좀 어려워졌어요. 생긴 것만 좀 어려워지고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 i 대신에 그냥 im 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게 되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 im의 사인 오메가 t, d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걔를 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적분식을 풀기 위해서 상수인 im은 앞으로 뺄 거예요. im은 앞으로 빼면은 파이분의 im이 오는 거를 알 수 있고 파이의 im이 오는 거를 알 수 있고 어,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사인 오메가 t를 오메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기초적인 적분하고 아주 기초적인 사인, 코사인 변환 공식 같은 거는 책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찾아보세요. 잘 아시는 분도 있어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0, 파이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빼주게 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나눠주게 되면 파이분의 2가 0.637의 IM이 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만 알아두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V가 됐던 I가 됐던 P가 됐던 정연파가 나오게 되면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다. 파이분의 2다. 자, 요 프레젠테이션 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개념하고 평균값의 개념과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최대값의 파이분의 2배가 된다. 파이분의 2배가 된다.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번엔 시료값을 구해볼 거예요. 시료값은 실제로 효과를 내는 값이에요. 어떤 그 전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다 정연파를 흘리게 되면은 그 필라멘트에서 그 빛을 발생하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열을 발생하고 빛을 발생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사인파를 집어넣었을 때, 정연파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 이펙티브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하고는 틀려요. 평균값하고는 틀려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그림 먼저 볼게요.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현재 어, 여기서 R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 전구의 필라멘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게 R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전류 I를 흘렸어요. 전류 I를 흘렸는데 여기 대문자로 돼 있죠. 직류를 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하고 전압을 이 저항 R에다가 직류 전압 E를 걸게 되면 직류 전류 I가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쭉 I가 흐르면서 전자들이 저항을 흐르면서 여기서 열이나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죠.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게 교류일 경우, 이쪽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쪽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쪽 표를 보게 되면 저항 R이 있는데 기전력 E를 발생을 시켰죠. 전압 E를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사인파를 집어넣었죠. 사인파를 집어넣었으니까 전류 I는 Im 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 형태를 가진 전류가 이 저항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항으로 이렇게 생긴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돼요. 전류의 흐름은 전하량의 흐름이고 전하량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전자가 흘러 들어가면서 저항 R과 부딪히면서 빛하고 열을 내게 되죠. 빛하고 열을 내게 되죠. 나는 오른쪽 그림에서 Im sin 오메가 t라는 거를 전류를 집어넣는데, 이때 에너지가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발산하는 양이 같아지는 직류값, 같아지는 직류값.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인파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여기서는 일을 많이 할 거고 여기서는 일을 적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점에선가 평균은 아니나 평균처럼 보이는 그런 실제로 이펙티브하게 일을 하는 직류가 통과할 때처럼 이펙티브하게 일을 하는 어떤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개념은 그래요. 교류를 흘렸는데 직류랑 등가화 시킬 수 있는 직류의 값. 그게 시료값의 정의예요. 시료값의 정의예요. 어렵죠? 저도 매번 요거 설명할 때마다 애를 먹어요. 요 그림 먼저 볼게요. 요 그림 먼저 보시게 되면 오메가 t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 P, 전력이죠. 전압 전류를 위에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력 P라는 거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게 주어졌으니, 기전력하고 전류가 주어졌으니
얘도 사인 그래프이고 얘도 사인 그래프일 거예요, 아마.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인 파의 곱의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 이 PAC, AC 전력이 흘러 들어갈 때 P라는 거는 I 스퀘어 R이라고 하는 교류 전력, 교류 전류 I의 제곱에다가 주어진 저항, 상수값인 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PAC를 구해요. PDC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그냥 I 스퀘어 R로 취하면 되거든요. I 스퀘어 R로 취하면 되는데 얘하고 서로 같아지는 전력의 값 PAC하고 PDC하고 전력이 같아지게 되는 값, 요 값을 시료값이라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 전력 PAC에 대한 전력 PDC가 시료값이 되는 거죠. 어렵죠?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교류 전류를 흘릴 때 평균 전력 PAC는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한 주기를 적분한 다음에 그 주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PAC를 D 오메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걸 2분의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PAC를 구할 수 있어요. PAC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변형을 하게 되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P라는 거는 위에 있는 식처럼 I 스퀘어 R이라고 바꿔줄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I 스퀘어 R의 D 오메가 T를 적분한 다음에 2파이분의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시료값 I라는 거는 어, 직류일 때 I 제곱 R, I 스퀘어 R이라는 게 뒤에 있는 요 식이죠. 요 식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0에서 2파이까지 I 스퀘어 R분의 D 오메가 T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준 다음에 2파이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하고 같아지는 i의 값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때 값을 이제 시료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는 r을 이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루트를 취하게 되면 i는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 i d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식 2.7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식 2.7, 저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을 잘 보게 되면 i 제곱이라는 거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한 거를 2파이로 나눠줬잖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요 값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런 일반식이죠. 얘를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i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라는 놈은 정연파 전류 I 스퀘어의 평균의 루트를 취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료치를 구할 때는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시료값의 정의예요. 시료값은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 우리말 참 어렵죠? 시료값은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이래요.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은 요 말이 돼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분.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RMS라고 표시를 해요. RMS. 우리가 이제 RMS라고 뒤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뭐 VRMS, IRMS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될 거고요. 시료값은 순식값의 제곱의 평균의 평방근이며 V나 I의 P의 RMS라고 표시를 할 거고 원문은 루트 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IM의 사인 오메가 T의 교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료값 I는 순식값의 평균의 평방근이므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렵다. 그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위에서 구했죠. 위에서 구한 식이에요. 다시 한번 위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I를 IM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im의 제곱, 사인의 제곱 오메가 t라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im의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앞으로 나오게 되고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변형시켜주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라고 변형을 해줄 수가 있고 요 적분식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두 항으로 나눌 수 있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오메가 t 마이너스 4분의 사인 2 오메가 t로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죠. 2분의 코사인 오메가 2 오메가 t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적분하게 되면 저렇게 변하죠. 이거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2파이 넣어주고 0 넣어주고 빼주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루트 2분의 im. 그죠? 얘는 제곱이니까 이제 밖으로 빼주게 되고 요거 나머지 식만 가지고 적분식을 풀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적분식을 풀게 되면 이제 im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im이라고 하게 되고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우리가 i를 구해봤더니 교류를 변환시켜가지고 직류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봤더니 직류 i는 루트 2분의 1배를 그러니까 im을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알고 있을 때 시료값을 구할 때는 루트 1을 나눠주면 돼요. 계략 0.707이죠. 요거는 두 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루트 2분의 VM하고 0.707의 V의 M이라는 것 두 개 다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파형률하고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계통을 처음에 뒤에 가서 이제 전압의 발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깨끗한 파형이 사인파가 나오질 않아요. 사인파하고 코사인파가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깨끗한 사인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가 사인파 대비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팩터예요. 파고율과 파형률. 파고율이라는 거는 시료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이라는 거는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거 기사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저는 따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파고율하고 파형률은 뭐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이긴 해요. 정연파 교류의 경우에 우리가 평균값하고 시료값을 구했잖아요. 최대값 알고 있고 시료값 구할 수 있고 시료값 구할 수 있고 평균값 알 수 있으니까 파고율하고 파형률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파고율하고 파형률을 구해보면 i분의 im 여기 보게 되면 시료값분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료값은 앞으로 그냥 표시를 할 거예요. i분의 im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거니까 시료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고 최대값은 그냥 im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게 올라와서 그냥 루트 2 깨끗한 사인파는 1.414라는 루트 2라는 파고율을 가져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이죠. 평균값분의 시료값이기 때문에 i 에버리지 분의 i를 구하면 되니까 i라는 거는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파형률이라는 거는 아까 최대값을 파이분의 2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없어지고 해가지고 2루트 2분의 파이가 나와요. 이거는 1.11이라고 아주 깨끗한 사인파가 나오게 되면 1.1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파고율하고 파형률하고 저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깨끗한 사인파일 때 1.414, 1.11이 나오게 되는데 저게 만약에 깨끗하지 않고 노이즈가 실렸다든가 고주파가 실렸다든가 하면 저 숫자가 변해요. 그러면은 사인파가 얼마만큼 틀어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팩터죠.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과 시료값을 구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이제 연휴 기간 지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게 실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자료들 좀 찾고 하셔서 리뷰 좀 잘 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과제는 제가 따로 연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보시고요. 그대로 레포트 작성해서 좀 내주시는데 사진 찍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내용 읽어보고 풀이 과정에서 틀린 거나 이런 거 다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세요.